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오른 본 청약의 수분양가를 보고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아무리 빨리 만들어져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이제 공급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전 청약 제도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청약을 하신 분들한테 실제로 본 청약을 진행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그 청약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청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양가를 많이 이렇게 좀 저렴하게 해서 진행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실제로도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면야 그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게 뭐 공공주택은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원래 취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렴하게 공급받는 그런 취지로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지나치게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원가 구조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많은 그 LH 아파트들이 분양형, 매입형 아파트들이 분양가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손실을 매매형 그 주택 공급을 통해 가지고 좀 메꾸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발생하는 이런 또 다른 사업의 적자 규모를 또 공공 그 매매형 주택으로 분양을 해가지고 메꾸고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해당 사업지의 공사비나 땅값 때문이 아닌 다른 원가 구조가 계상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과연 그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분양가가 본 청약 분양가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분양가 상승 때문에 본 청약의 분양가 상승 때문에 본 청약을 이제 포기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포공항 서쪽 2km 거리에 조성 중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양 신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지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속출을 했는데요. 한 40% 이상이 본 청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 본청약에 포기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제 본청약 분양가가 예를 들어 뭐 4억 9,387만 원에서 사전 청약 당시에 분양가가 책정돼 있다가 본청약 시에는 다시 5억 8천만 원으로 오르고 또는 이 다른 블럭에서는 3억 9,800만 원에서 본청약 시 4억 4,800만 원으로 오르는 4억 480만 원으로 오르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한 19% 정도, 18에서 19% 정도 본청약 시 분양가가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게 이제 분양가 상승만으로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원인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사전 청약자들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런 설명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본청약을 포기한 거는 본청약의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볼 때는 본청약의 분양가가 한 20% 가까이 오르면 많은 분들이 본청약의 포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갑니다. 현실은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출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받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가 과거에 조금 돈을 더 벌고 지인 대출하고 뭐 어디 가서 또 대출하고 단순히 아파트 담보대출 공식적으로 받는 걸 넘어서서 어디서 돈을 끌어올 수 있을까까지 감안해서 최대치를 산정해가지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합니다. 실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조금 버거웠습니다. 이 대출금 갚아야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굉장히 좀 심적으로도 압박이 많이 되고 부담스러웠지만, 물론 이제 그 분양을 다 받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죠. 하지만 누구라도 생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산, 그게 빚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최대치까지 감안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요. 근데 이 정도 선에서 사전 청약선이 뭐 이 정도 선에서 내가 하면 조금 올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한 18%, 19% 올라버리면 본 청약 분양가가 저는 그 정도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사전 청약자들이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그 청약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 본청약을 포기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른 본청약이 포기된 다른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도 뭐 기회가 돌아가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3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좀 사업성이라고 할까요? 결국 뭐 분양가가 높아야 사업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분양률이 높아야 사업이 성공을 하죠. 그런 이제 전형적인 분양률이나 이런 것들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도심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주거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외곽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과거 이제 그 공공임대 주택들이 공실률이 많이 생기는 것,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이 매매와 관련한 특히 이번 3기 신도시가 분양률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좀 요소고요. 그리고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물론 이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폭등 시점에서 활용되긴 했는데, 사전 청약이 가지는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정부 정책적으로 이번 정부나 다음 정부에서도 적절히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 청약이라는 그런 제도를 일종의 선공급 정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전 청약이 가지고 있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전 청약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는 이 요소를 더 이상은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청약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그게 반복될 건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게 사전 청약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어떤 신뢰도, 그리고 분양률의 문제를 감안을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본청약의 분양가가 폭등하는 상황은 지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3기 신도시만 공급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그 다음 정부든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가 한번 신뢰도를 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아주 유용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청약의 분양가 상승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면서 이 3기 신도시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